사람들의 화제가 집중된다는 말로 인구의 회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자라는 말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면 다소 의외일 겁니다. 회는 육회를 가리키는 말이며 자는 구울 자자로 구운 고기라는 말입니다.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말하는데 회와 자를 합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회자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육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하듯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른다는 것을 말하죠. 이 회는 후에 한국과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회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인들은 회를 좋아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주나라 출토품에 잉어회가 보였고 공자가 쓴 논어의 향당편에는 가늘게 썬 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수양제는 농어회를 좋아해 금제옥회라는 말까지 했죠. 삼국시대의 진등이라는 사람은 회를 자주 먹어 기생충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고 당송시대에는 회를 주제로 한 시와 문장이 유행했으며 특히 소동파는 회를 너무 사랑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명나라 전후로 회가 중국 요리에서 자취를 감추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가 위생에 있다고 결론 내렸죠. 생선회와 날고기를 먹으면 질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날 음식이 사라지고 익힌 요리만 먹는 습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불교의 교리로 인해 육식을 국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무려 1200년 동안 말이죠. 메이지 신데나 육식 금지가 해방됐으니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육식을 금지했지만 사실 식용이 금지된 동물은 소나 돼지 같은 포유류였습니다. 어패류는 포유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식금지령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고래도 포유류지만 물고기로 여겨서 고래고기는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오리도 많이 먹었는데 물갈퀴가 달려있으니 물고기라는 핑계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통 소바 육수 중에 오리고기 육수가 자주 쓰였습니다. 의외로 야생 멧돼지도 많이 사냥해서 먹었는데 산에서 사는 고래라는 명칭을 핑계로 대면 역시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간지방에서 사는 일본인들은 생존을 위해 부족한 쌀과 야채와 페류에만 기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생불가 대상에 없는 토끼와 자라들은 산간지방의 일본인들에겐 별미였다고 하죠. 어쨌든 편법으로라도 일부 일본인들이 기타 동물들을 식용으로 먹었다고 하나 엄한 국법의 통제 아래 어패류가 일본인들의 식탁을 점령한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건 육식 금지령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협소한 경작지입니다. 일본은 국토 면적이 37만 7,975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 22만 748제곱킬로미터의 약 1.7배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지율은 20.8%이지만 일본의 경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좁지 않지만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재배 면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족한 경작지는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농업 국가보다 식재료를 소중하게 여기게 했고 일상 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예술처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의 해양 자원은 매우 풍부합니다. 영토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생선에는 바다파도의 세례를 받아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탱탱하며 탄력이 있습니다. 이런 바다 생선으로 여러 종류의 해산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갖가지 종류의 생선회를 즐길 수 있었죠.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수의 물고기에는 기생충이 많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하지만 일본의 바다 물고기는 다릅니다.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심해어이기 때문에 심해어의 기생충 수는 민물고기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생충이 적은 데다 생선회를 와사비와 같이 먹는데 와사비 추출물은 박테리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한 명백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는 생선회를 먹기 전 저온살균 과정을 거치는데 저온살균을 이용하면 고온으로 인해 생선회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살균 후에도
생선의 맛이 크게 변하지 않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기술의 발전도 현대 일본인들의 회 대중화에 큰 몫을 했습니다. 냉동 참치는 인양 직후 선상에서 가공해 영하 60도까지 얼리는데 반년이 지나도 원래의 신선도를 거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생선회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확연히 줄어들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생충이 인체에 주는 질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는 바다 물고기를 날로 먹어도 질병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회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숙성회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회 문화를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변 환경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근해에는 크기가 작은 정착 어종이 주를 이룹니다. 정착 어종인 광어와 동은 수조에서도 오래 살 수 있어서 활어로서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숙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열도 동쪽으로 태평양에 위치해 참치 같은 덩치가 큰 생선이 많이 잡히는데 이들은 수조에 가둬두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를 뽑아 숙성시켜야 하죠. 숙성회는 활어에 피를 뺀 뒤 냉장 보관하는데 이후 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등의 과정을 거치고 3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면 해경 단계에 접어듭니다. 해경은 동물이 죽으면 근육이 수분 내지 수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지만 시간이 더욱 경과했을 때 다시 유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경 단계부터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숙성회는 해경 전 단계인 경직 단계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생선의 맛을 배가시키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아데노신사민산을 생성하는데 생명체가 죽으면 분해되어 이노시닐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노시닐인산은 일종의 조미료 성분으로 향미 증진제로 널리 사용되며 생선의 경우 죽은 지 약 24시간이 됐을 때 이노시닐인산이 최대치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생선을 숙성시키면 감칠맛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숙성회에 콩과 밀로 누룩을 만들어 8개월 동안 충분히 발효 숙성시킨 양조간장에 와사비를 풀어 찍어 먹는데 이렇게 하면 생선 자체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회의 맛은 칼의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칼을 잘 활용하면 생선의 수분과 탄력을 유지하여 생선의 본연의 맛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도 숙성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숙성회보다 더 쫄깃한 화로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회를 즐겨 먹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여서 풍부한 해산물이 많이 나는 한국에서도 각종 해산물 요리가 발전한 것처럼 일본인들도 그들의 자연 환경에서 나고 자라는 해산물들을 생활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오늘날의 그들만의 독특한 회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문화는 삶과 환경의 조합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